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매우 당황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의 선진국가를 여행하며 돈을 내기 위해 카드를 내는 순간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 지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심한 곳은 근처 ATM 기계가 있는 장소를 안내하며 직접 돈을 뽑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 기계가 고장났으니 현금을 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하며 전국적으로 어딜 가든 한국은 카드로 계산이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을 여행하며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처럼 투명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자신이 직접 겪은 여행 사연을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 공유해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저는 27세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안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과거 마피아를 상대로 법적인 내용을 다룰 정도로 훌륭한 변호사셨고 3대째 가족 대대손손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 있는 가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는 SNS의 발달로 전통 있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매번 승소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최근 이곳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불투명한 세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작고 큰 경제활동에 현금을 요구하는 가게들과 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말 그대로 불투명한 재무의 부채와 규모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폭염이라는 날씨와 더불어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시점이라 저희 가족 또한 한 달이라는 휴가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갖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이 많아서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귄 한국인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디자인을 공부하러 유학 온 한국인 친구와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사귀게 되었는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K-팝 음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사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관심사로 K-팝을 지정해두고 랜덤 채팅방에서 저와 같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고 이탈리아어 또는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는데요. 비대면으로 사귄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탈리아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친구였기에 이 친구와 함께 저는 로마에서 직접 만나 카페에 간 것으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원피스를 고르며 쇼핑할 정도로 친해진 한국인 친구는 학교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한국을 놀러오라고 문자를 보내주면서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들을 제게 보내줬습니다. 저는 한국을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도 지친 멘탈을 잡기 위해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한국을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친구에게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너무나도 반가운 친구를 만나며 깜짝 놀랄만한 경험을 한국에서 할 수 있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제가 한국인 친구를 따라 남산에 위치한 야시장에서 경험한 일 때문입니다. 일단 밤 10시가 넘은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둘이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저희에게 접근하거나 소매치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상한 물건을 건네는 사람들도 없는 한국의 치안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야시장에서 저희는 물건을 구매했고 저는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릴 한국 전통 열쇠고리를 샀는데요. 그때 한국인 친구는 지갑을 놓고 왔다며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말했는데 열쇠고리 주인이 카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한국도 이탈리아와 똑같이 불투명한 재무적인 부분이 많은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는 그 자리에서 계좌로 송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은행이라 할지라도 계좌 송금을 한다면 주말은 송금 자체가 안 되고 평일이라 할지라도 3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메시지를 보내는 듯 계좌로 송금을 하니 그 자리에서 송금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현금은 현금이지만 모든 재무적인 것이 투명하게 기록에 남도록 한국인들은 투명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먹거리를 사러 간 곳에서는 야시장에서도 카드를 받았기에 제 친구는 휴대폰에 등록된 카드로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식 매장에서도 카드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정식 매장은 물론이고
이처럼 이벤트적으로 열리는 야시장 같은 곳에서도 매우 투명한 재정을 보여줘서 저는 이렇게 투명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계적인 선진국가라 불리는 한국 옆 나라 일본조차도 이 정도로 투명하지 않고 현금을 이탈리아 못지않게 안 받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기에 일본보다 못 사는 한국은 더 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은 일본이나 이탈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투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공유해주면 좋겠습니다. 한국 야시장을 여행하며 한국인들의 재무적인 부분과 카드 단말기 인프라가 매우 투명하다며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엠마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이런 내용에 달린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이 매우 투명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야시장과도 같은 시장에서 카드가 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다. 이곳 브라질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어. 게다가 브라질에서는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많아서 현금을 가지고 다닐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소매치기가 아직도 너무 많고 여자 둘이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한국인들이 그저 부럽다는 생각만 들어 나는 카드가 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가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은행 인프라와 투명한 성격을 지녔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계좌이체로 현금 없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장담하는데 이건 한국에서만 가능한 행동일 거야. 이곳 프랑스도 최근 많이 오는 여행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나 같은 로컬 현지인들의 카드조차 안 받는 곳도 많아졌어. 지난번 나는 마카롱을 사러 갔는데 카드기가 고장나서 현금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다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죠. 카드를 받지 않으면 벌금 내는 거 모르세요라고 물어보며 그 자리에서 따졌어. 나도 변호사이자 법을 공부했거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을 키우는 것보다 동전 지갑을 털어 빨리 계산하고 나오는 게 덜 피곤한 일이라 생각되어 말 한마디만 하고 동전으로 계산을 하고 나왔다. 이게 유럽의 실체이자 진짜 모습이야. 그나마 독일 정도만이 카드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장 프랑스나 이탈리아와도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국가들은 여행객들에 의존하는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 이들을 통해 어두운 돈을 벌기 위해 카드를 안 받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이 찾는 국가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카드를 받았어. 내 생각에는 이건 시민의식에 대한 차이점인 것 같아. 그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저곳에서 글쓴이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기에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카드가 된다고 생각했다가 야시장에 가서 물건을 골랐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하면 당장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계좌이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올 수가 없지. 내가 장담하는데 만약 저곳에 글쓴이 혼자 있었더라면 한국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카드기를 빌려와서라도 물건을 팔았을 거야.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기에 현금만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한국을 여행하면서 현금 없이 카드만 의존하며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없을 테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오늘의 외국인 네티즌 사연과 외국인들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